안녕하십니까. 미술심리 진단을 맡은 미술치료학과 황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 이후에 여러분 강의실에서 좀 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우선 건강이 최고니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 미술 심리 진단 1학년 때 여러분 미술치료 개론 수업을 통해서 대략적인 그림 검사에 대한 대략적인 검사들을 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2학년 과목으로 이제 미술 심리 진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림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실에서 보통 그 이 수업이 어,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이 사례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어, 만약에 이제 2, 3주가 지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된다면 음, 조별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이 사례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온라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그 제가 게시판에 자료실에 여러분 이제 강의 계획서 올려놨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강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이제 강의 소개하고 강의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강의 방법, 그 다음에 수업 평가,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계획, 교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술 심리 진단의 범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도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호입니다. 그림 검사를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를 경험했을 텐데 이 그림 진단 검사를 통해서 그 실시 방법 그리고 해석 기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 분석한다. 이게 이제 강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들어갔을까? 이제 요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수업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림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욕구가 표현된다. 즉 욕구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들, 원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 검사를 하든지 이 그림 안에는 그 사람의 바램,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에 되고자 하는 것, 뭐 등등등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뭐 이루지 못한 나의 욕구라든지 그리고 그 욕구 불만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림 안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그림은 결국 이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내담자의 뭐다? 네, 욕구가 된다. 그 욕구가 어떻게 사람으로 혹은 뭐 사물로 그 다음에 자연물 뭐 등등등 이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검사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투사 검사라고 하죠. 투사 검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림 검사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잘 알고 있는 HTTP, 그 다음에 KHTP, 그 다음에 KFD, 그 다음에 KSD 등등등등등 이런 검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안에는 당시 피검자가 바라던 그 욕구가 그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 검사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욕구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욕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그림은 그 사람의 욕구가 나와 있고 그 욕구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은 비언어적 메시지. 즉 그림은 결국 피검자와 검사자 아니면 내담자와 치료자 그리고 나와 너 이 사이에 소통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인데요. 결국 우리가 언어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비언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그림은 비언어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끔 비언어적 메시지를 투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이후에 그 미술 심리 진단 검사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크게는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림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 사람의 욕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그림에 투영된다. 예,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의 방법 및 수업 평가인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이 수업이 조별 문제 해결 수업이거든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만나기 전까지 그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시되는 그림에 대한 해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례 그림 요것은 제가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배부를 해드리면 이 그림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런 방식을 조별로 두세 명 정도 이제 조를 짜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개별로 온라인 수업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별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경우, 오프 수업을 할 경우에는 조별 해석,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별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제가 그 여러 사례 그림, 뭐 KHTP나 아니면 뭐 KFD나 아니면 KSD 뭐 등등등의 사례를 좀 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정하시고요. 이제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예, 그 번호로 사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자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것을 이제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만나기 전까지는 개별로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 조를 정해서 조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검사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림 검사별로 제시된 이제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론도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 이론 각 그림 검사별로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목적 그리고 검사가 측정하려는 차원 어떤 차원에서 그림을 볼 것인가 즉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그림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내담자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 이 안에 있을 것인가 다시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인가 이 그림의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어디인가 이제 이 어디가 중요한데요.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즉 심리적으로 내담자가 위치하는 심리적으로 위치하는 곳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곳 아니면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곳.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가? what이 되겠죠? 이 그림은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까? how나 why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사람을 그린다든지 나무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그린다든지 그 각각의 대상물 안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뭐 집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다 똑같은 맥락에 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곳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것, 즉 원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각 표현하기 때문에 집에서 표현된 것, 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눈, 네, 집에서 뭐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집에서 내가 창문, 집에서의 창문은 창문이나 아니면
문은 결국 사람에게는 눈이나 귀나 뭐 입, 그리고 나무에서는 가지, 수관, 뭐 이렇게 그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결국 HTP 즉 하우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그림도 결국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 그림들 내부에서는 집에서의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서의 눈이나 귀라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가지나 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언제이고 그 다음에 어디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결국 하나만 해석을 해서는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다양한 검사들이 측정하려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림 검사법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례를 해석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쭉 파악이 돼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서 그 그림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 개념화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치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그림 검사 이외에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척도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건 결국 뭐 언어적인 접근이잖아요. 그 언어적 접근은 항상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검열을 통해서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것은 결국 피검자가 숨기고자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그림 검사는 이런 자기 검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 검사에서 현재의 상태, 즉 언제 지금 이 사람이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치료 목표를 잡을 수 있다. 결국 치료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 검사를 우리가 잘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엔 훌륭한 치료 목표 아니면 그 대상에 적합한 치료 목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겠죠. 결국 우리가 많은 양의 사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편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그림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평가는요, 제가 진행하는 그 이론 수업을 여러분이 좀 듣고 중간고사하고요, 기말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30%,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출석 20, 그 다음에 수시 20인데요. 이 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요 해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수시 점수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이제 이론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그 내담자를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담자를 만나고 그 내담자하고 초기 면접을 하고요. 초기 면접을 하고 그 초기 면접 간에 언어적 검사인 뭐 심리 척도 검사를 진행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비언어적인 그림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척도지, 객관적 척도지, 즉 언어 심리 검사와 비언어적 그림 검사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 관찰 사항들을 쭉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결국엔 뭐요? 예, 치료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의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쉽게 나오진 않죠. 이제 여러분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 이제 임상을 나가셔야 되는데 그 임상을 가게 되면 내담자를 만나게 되죠. 이 내담자가 여러분 앞에서 비언어적인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치료 목표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 검사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일반화 시킬 수도 없고 우리 각자가 다르듯이 뭐 창문이나 문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을 파악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치료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주안점은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배포하는 것, 발표 형식인데요. 지금 이것이 좀 많이 제가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요.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그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발표 자료도 배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요 온라인에서 개별적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요. 하나의 이제 그림이 되겠죠. 이제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는 과정, 해석 과정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용 전달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뭐 여러분 슈퍼바이저나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제 센터장이거나 이제 아니면 어떤 사례를 맡게 되는 케이스죠. 이 사례에서 결국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사례 개념인데요. 이 사례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예, 치료 목표라고 그랬죠. 치료 목표를 잡는 거와 함께 나중에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 이 평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은 여러분들이 맡은 그 내담자를 치료 회기 세션이 뭐 10회기인지 아니면 20회기인지 아니면 30회기인지 그 이상의 사례에서 여러분이 그 정확한 사례 개념을 통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효과 평가가 되겠죠. 치료가 잘 됐는지 아니면 잘 못 됐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었는지 이러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 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거쳐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2학년 수준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이제 심화해서 들어갈 텐데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이런 해석 과정과 사례 케이스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치료 목표를 세우고 평가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얼마만큼 타인에게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일단 고민을 하고 추후에 발표, 수시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